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앞으로는 깨끗한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최근 나온 기사 몇 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금조달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여당에서는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은 대출 비율, LTV와 DTI, 금융규제 완화를 좀 시작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까지 지금 감면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기사는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비트코인, 환치기, 돈 빼돌린 중국인,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쓸어 담았다. 이런 내용으로 어떤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입한 다음에 국내에 전자지급으로 전송을 하고 해당 금액을 통해서 국내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환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자금조달 계획서를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소병훈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거죠.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기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내 국민이 아닌 제3자인 중국인들을 다소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었죠.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모든 부동산 거래로 확대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서 다른 대체 수단으로 대체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저는 부동산이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 공급이 많아지면 요즘 투자자들은 똑똑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으로 갈아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은 앞으로도 쭉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가치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당장 부동산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금 출처는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금 탈루나 기타 불법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마 자금 출처의 대상을 훨씬 더 확대하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더 정밀하게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앞으로는 깨끗한 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됩니다. 실입주 목적이든 아니면 재테크 목적이든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득 발생 시점부터 자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엔 또 부업이 대세죠.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각종 SNS를 활용한 공동구매나 이런 부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수입부터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소득세를 일부 아껴보려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는 저는 소탄대시라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자본주의 사회는 단순히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소득을 지키고 재테크를 통해 불려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금 조달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기회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격입니다. 또 예전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를 차명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대당 보유한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 앞으로 갖고 오기는 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차명 거래나 현금 매출에 누락이 있었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꼭 반드시 사전에 정리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런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의 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밤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겠다고 달고나 세금으로 채널명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솔루션을 제안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솔루션들로 많은 부분을 절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징당할 세금들을 추정하고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한 노하우들을 저희는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컨텐츠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숙명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